자, 마지막 사연. 카노 씨의 학교 괴담입니다. 이야, 이 학교 괴담. 우리 때 학교 괴담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학교에 있는 동상들. 밤 12시가 되면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동상이 이렇게 나와서 싸운다. 라는 등의, 그리고 또 있죠. 책이 넘어간다. 그렇죠. 공동묘지였다, 원래는. 이런 괴담이 하나씩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아, 어린 아이들의 동심? 동심. 동심. 좋죠. 아니면 그 소재로 많이 쓰이잖아요. 학교라는 게 이제 공포 영화라든지 아니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때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괴담이 또 만들어지지 않았나.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학교에서는요, 밤이 되지 않은 방과 후 시간에도 무서워요. 그쵸. 맞아요. 무서워요. 네. 뭔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굉장히 큰 곳의 고요함. 맞아, 고요함. 그게 밤이 아니더라도 이런 좀 뭔가 고요함으로 인해서 무서움이 존재하는 곳인데, 혹시 그럼 우리 카노 씨하고 진토 씨는 학교 다녔을 때 네. 어떤 괴담이 있었나요? 아, 우리 학교에. 아, 저희 학교에는 또 식상하긴 한데 동상이 있었는데 이순신 동상이랑 세종대왕 동상은 없었거든요, 저희는. 그럼 무슨 동상이죠? 저희는 책만 읽기라고 책 읽는 소녀 동상이 있었는데. 그 소피아 네. 같은, 예. 근데 아까 진도 형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책이 넘어간다는 소리는 아니었고 저는 걔 눈에서 피가 이렇게 맞아. 진토 씨는? 아, 저도 똑같이 그 책을 피고 있는 소녀가 있어요. 근데 이 책이 넘어간다는데 소름 끼치는 게 책을 넘기고 책을 다 읽으며 학교를 돌아다닌다예요. 우리 학교에서는 그냥 뭐 그런 둘이 밤 12시 되면 이순신 장군님이 칼을 뽑고 세종대왕님이 책을 이렇게 들고 둘이서 맨날 싸운다. 그거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20년째 싸우고 있다. 아직도. 예. 그래서 그 어린 나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밤 12시에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린 나이였으니까 네. 영원한 미스테리였습니다. 찾아가 보고 싶었는데 네. 그 괴담까지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너무 컸어요. 엄마 아빠를 이기고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맞죠. 영원한 미스테리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너무 식상한 질문인데 네. 네. 폐교를 가본 일이 있습니까? 있죠. 전 폐교에서 귀신도 많이 찍었어요. 근데 저도 폐교에서 지켰어요. 저는 폐교에서 일을 많이 해가지고 폐교를 지키는 일. 캡스 같은 좀 네, 그런 계열입니다. 그런 걸 지키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 폐교를 이렇게 그 지키는 일을 했을 때 좀 무서웠던 에피소드 없나요?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일단은 형님들 얘기하신 것처럼 분위기 자체부터가 일단 압도하기 때문에 그 심리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넓고 큰 공간에 손전등 하나 의지해서 걸어가고 있는 제 모습을 상상하면서 걷다 보니까 약간 나르시즘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또 어릴 때 기억도 있고 본인이 본인을 사랑하고 내가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거 너무 멋있어 막 이런 그런. 그런 생각 한번 한 적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카노 씨가 잘생기긴 했어요. 아니요. 그런 말 말고 모습 와서 때려 부셔야겠다 이런 거. 본인이. 네, 그 사람을. 그런 생각은 많이 하죠. 저희도 폐교 갔을 때 뭐 범죄자가 나왔을 때 이 그 행동 요령은 머릿속에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폐교를 갔는데 그 교실 문을 이렇게 가로를 열잖아요. 근데 이제 창문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더러운 거야. 그래서 안쪽이 안 보이면서 문을 탁 이렇게 열었어. 그때 저 기절할 뻔했습니다. 왜요? 거기 안에 고라니가 있더라고. 그래서 다시 닫았습니다. 다시 다. 그러면 그 고라니는 어떻게? 창문으로 나갔어요. 근데 미스테리한 건 그거였어요. 거기 2층인데? 1층에서 잠깐만 1층도 문 잠겨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돌았지? 그니까요. 너무 무서웠어요. 현실 공포인데요. 고라니가 갑자기 몸통 받치기를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다시 닫았다고. 2층이었다는 게 소름이네. 네네네. 아무튼 어떻게 들어왔는지. 설마 고라니 귀신도 있나요? 아직까지 본 적 없습니다. 그죠. 제가 본 게 과연 귀신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뭐 아직까진 미스테리긴 하지만은 좋아요. 뭐 아무튼 우리 카노 씨의 학교 괴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주세요. 제가 도시의 보안업체에서 3년 정도 근무를 하다 지방으로 발령받았을 때입니다.
엄청 외진 시골이라 도시에 비해 일이 적을 것이라는 제 안일한 생각과는 달리 바쁜 나날이었죠. 보안업체 직원이니만큼 일을 맡긴 회사나 공장에 센서와 카메라를 설치해 무언가가 잡힌다던가 인식을 하게 되면 출동해 확인하는 일을 맡아서 했죠.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새벽이었어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순찰을 돌며 출동 대기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한 학교에서 열선 감지기에 이상 신호가 발생하였으니 출동해달라는 호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열선 감지기는 사람이나 동물의 체온을 감지하는 장치입니다. 종종 창문을 제대로 닫지 않아 고양이나 강아지, 쥐 등에 의해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가 있었기에 저는 이번에도 그런 이유겠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신고된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 교문 앞에 주차를 하고 바라본 비 내리는 교종의 모습은 뭔가 으스스하였습니다. 학교 옆 1층 별관 교실에서 신고가 들어온 것이라 저는 바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별관 출입문을 열고 혹시 창문이 열려 동물들이 들어왔던 것은 아닐까 싶어 저는 곧장 창문부터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창문은 모두 다 잘 잠겨 있었습니다. 별관 안은 바람이 전혀 불지 않았고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천장에 있는 열선 감지기를 올려다보자 깜빡깜빡 불빛을 내면서 이상 신호가 알리고 있었습니다. 보통 출동하여 문을 열고 들어서면 그 소리에 놀란 고양이나 개는 열린 문을 향해 달리고 쥐와 같은 설치류는 숨을 구멍을 찾아 달립니다. 그 공통점이라면 저를 피해서 바로 도망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전혀 그런 기류를 느끼지 못하였기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전 후레쉬로 다시 한번 별관 교실을 둘러보며 숨어있는 동물이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았지만 여전히 그런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기계 오작동이라고 판단되어 열선 감지기 뚜껑을 열어 전기 배선과 기계 점검만 하고 저는 그 별관 교실에서 나왔습니다. 상황실에 열선 감지기 오작동에 의한 신고라고 문자 보고를 하고 저는 그대로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빠져나온 지 몇 분이나 지났을까? 사거리에서 주행 신호를 기다리는 순간 시원초등학교 별관 출동 바랍니다. 방금 점검을 마치고 나온 학교에서 다시 한번 이상 신호가 발생하여 출동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분명 제대로 다 확인했는데 뭐지? 저는 이상하다 생각하며 학교로 되돌아가기 위해 차를 돌렸습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차근차근 생각해 보았지만 분명 교실 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분명 외부 문제가 아닌 기계 문제라고 생각한 전 이번엔 아예 새 감지기로 교체하려 사다리와 공구까지 챙겨 들고 교실로 향했습니다. 교실 안은 여전히 빗소리만 들릴 뿐 역시나 별다른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후레쉬 불빛에만 의존해 문제의 열선 감지기를 새 제품으로 교체하고 다시 한번 창문이 잘 잠겼는지 확인한 후 마지막으로 별관의 모든 문을 단속하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또 오작동이 나진 않겠지? 혹시 몰라 이번에는 차 안에서 몇십 분을 기다려 보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다니는 동물이 없는지도 확인하고 주변의 동태를 살펴보았지만 딱히 이상한 것을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해결이 된 것 같아 그제야 저는 상황실에 다시 보고를 하였습니다. 시연학교 별관 열선 감지기 오작동으로 기기 교체 후 퇴실. 조금 귀찮았던 출동이었지만 그래도 해결이 끝나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이렇게 한 건씩 일을 처리할 때마다 제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었으니까요. 비는 여전히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재출동을 위해 되돌아갔던 그 사거리에서 다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그때 제가 교체했던 열선 감지기뿐만 아니라 별관 내부에 있던 4개의 열선 감지기가 모두 다 작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뭐지? 저는 순간 이상함을 감지하고 곧장 상황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실에서도 누군가의 침입이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실에서 대려 제게 물어보더군요. 출입 기록을 확인하니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흔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꾸 감지기만 올릴 수 있는 겁니까? 분명히 창문도 다 잠겨 있었고 누군가 침입한 흔적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내부에 동물이 숨어있지 않은 이상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상황실도 당황한 듯 하였습니다. 2차례나 확인하고도 감지기와 센서가 모두 울리는 경우는 없었으니까요. 제가 더 자세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화를 끊은 저는 급히 학교로 되돌아갔습니다.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만반의 준비를 마친 뒤 손전등으로 더욱 자세히 이곳저곳을 비추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학교 별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촉이 이상했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직 제대로 훑어보지도 않았는데 이 안에 무엇인가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전 입구에서 잠시 걸음을 멈춘 뒤 곧바로 핸드폰 메시지로 상황실과 경찰들에게 긴급 신호를 보냈습니다. 원칙은 다른 팀원이나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으나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게 교실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후레쉬를 천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천천히 훑어내리며 교실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등 뒤로 긴장감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젠 빗소리마저 들리지 않는 교실 안은 매우 고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몸을 천천히 숙여가며 제 앞에 있는 책상 바닥으로 후레쉬를 비추었을 때 사람이 너무 놀라면 비명조차 지를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걸 저는 이때 경험하였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어도 도저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굳은 채 한 3초간 움직이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후레쉬 불빛에 발견한 것은 웃고 있는 여자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때 그 얼굴을 떠올리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책상 밑에는 저와 마주친 여자아이 말고도 2명의 남자아이가 더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들도 저를 보며 씩 웃고 있었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애써 침착을 가장해 아이들에게 단호히 말하였습니다. 야, 너희들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당장 이리로 나와. 걱정과는 다르게 순순히 책상 아래에서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야, 너희 여기 들어오면 안 돼. 어떻게 들어왔어? 제가 다시 한번 묻자 한 남자아이가 답하였습니다. 비가 오는데 갈 데도 없고 그냥 여기 창문이 열려있길래 들어왔어요. 고분한 태도와는 다르게 당돌한 말투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 학교는 초등학교라 선생님들이 퇴근한 오후 5시나 6시부터 감지기가 작동을 하는데 제가 처음 출동이 걸린 시간은 새벽 2시였던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아이들이 창문을 타고 넘어와 제가 첫 출동한 새벽 2시까지 약 8시간 동안 책상 바닥에 꼼짝없이 누워 있었다는 건데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아이들을 붙잡아 두며 제가 이것저것 더 물어보았지만 아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지하기는커녕 계속 동문서답을 하며 부산하게 굴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걸린 이 상황이 숨바꼭질 놀이처럼 느껴졌는지 즐거워하며 희죽희죽 웃고 있었죠. 자세히 살펴보니 2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가 조금 더 어려 보였습니다. 옷차림이 매우 지저분하고 이 동네에서는 본 적이 없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외진 시골 마을이라 아이들의 수가 적어 웬만한 얼굴은 다 외웠었거든요. 억양이나 말투 이런 것이 이 지역 아이들은 분명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잠시 뒤 도착한 경찰들에게 아이들을 인계하고 상황실의 현장 설명을 보고한 후에야 저의 임무는 끝이 났습니다. 복귀하기 위해 차에 올라탄 저는 다시 한번 출동 갔던 내역과 신호를 확인하며 곰곰이 떠올려 보았습니다. 제가 혼자 3번의 교실 순찰을 돌 동안 책상 밑에서 숨죽인 채 그런 제 모습을 빤히 바라봤을 그 아이들을 순간 오싹해졌습니다. 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교실 창밖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렇게 꼼짝없이 있었을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후에 학교 순찰을 돌며 선생님들과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 선생님들은 퇴근 전 학교 창문을 꼭 확인을 하신다더군요. 특히 별관은 창고처럼 쓰는 곳이라 열어놓을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학교로 출동이 걸리게 되면 밖에서 창문으로 책상 밑을 손전등으로 비춰 확인하는 습관이 생겨버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해보면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설 정도로 소름 끼치는 현실 공포로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은 도대체 그 비 내리는 날, 그 새벽 시간, 왜 보호자도 없이 학교에 들어갔던 것일까요? 또 어떻게 그곳에 들어갔던 것일까요? 아직도 저에게는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사연이었습니다.
뭐가 무서운 거죠? 그 아이들이 무서웠을 거를 생각해서 얘기하신 건가요? 본인이 무서워서? 아이들은 무섭겠죠. 무섭겠죠. 근데 이 아이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는 그렇게 무서운 상황은 아니에요. 저희들은 그런 상황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이거는 일을 해본 사람만 아는 경우인데 저희도 알아요. 작동을 하고 나면 보통 30분이나 20분 이내에 사람이 아무리 사무실 안에 있어도 물을 먹으러 가거나 움직이게 되면 그 감지를 신호로 받고 저희가 출동을 하는 경우인데 아무리 길어봤자 한두 시간이 넘지가 않습니다. 경비 작동을 하고 가서 사람이 안에 감지되는 게. 근데 어른도 아니고 가만히 일을 하는 어른도 아니고 그쪽 작은 아이들 3명이나 있는데 8시간 동안 책상 밑에서 안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로는 납득이 안 가는 일이라서. 그건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흉가나 폐가에 갔을 때도 이렇게 아이들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흉가나 폐가 와서 본 적은 없어요. 저는 흉가나 폐가에서 아이들을 본 적이 딱 한 번 정도 있어요. 이거를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왜냐면 그 좀 불쌍한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 거기서 생활하고 있던 그러니까 집이었던 거야. 그래서 어렵게 지내는 친구를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이 친구는 정말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제발 신고를 안 했으면 한다라는 등의 좀 이런 것 때문에 좀 답사를 가다가 이제 본 케이스인데 정말 가슴이 찢어졌던 부분은 돌봐줄 어른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나 이런 게 없고 그냥 정말 이제 열악한 생활에서 환경에서 지내면서 제가 또 먹을 걸 좀 사준 적이 있거든요. 뭐 그거 말고는 뭐 불량하게 만나거나 뭐 그런 친구 새벽에 만나는 그런 거는 없었고 모든 게 다 공포스럽게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속내를 좀 알다 보면 좀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다라는 뭐 아이들 외적으로 뭐 이제 사람을 만난 적은 있나요 또? 딱 한 번 있었어요. 그 폐병원 갔을 때 11명이 왔더라고요. 아 그런 거 말고 흉가 체험으로 오는 거 말고 아, 그건 없습니다. 저는 아예. 흉가 체험으로는 저희는 뭐 말도 안 되는 예, 엄청 많죠. 네.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카노 씨는 도둑 만난 적이 있습니다. 도둑을 만났다. 실제로.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아, 그 왜? 훔치다가 저한테 걸렸습니다. 어떻게 지었어요? 어떻게 하셨냐고요? 놓쳤습니다. 놓쳤다고요? 제가 안 잡았죠. 뒤에 경찰이 투입돼서 경찰이 이제 수색해서 잡았죠. 1차적으로 제가 뛰면서 신고를 했고 왜냐면 이런 직업이 약간 좀 제압을 해도 문제가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약간 가드 느낌이잖아요. 그냥 딱 이렇게 못 오게끔 그 일이 생기지 않게끔만 이렇게 막는 일을 하는 거지. 맞는데 놓쳤습니다, 제가. 잡으려고 했는데 진급 점수가 있기 때문에 잡으려 했는데 그 사람 스피드를 못 이겼습니다. 아, 그죠. 거의 외국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사인 볼트급이요. 예. 죽자고 달리는 사람은 못 이기더라고요. 네. 저는 뭐 이제 흉가나 폐가 같은 데서 뭐 칼 든 사람도 만나본 적 있고 좀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굉장히 많이 겪어봤는데 근데도 저는 살아 있습니다. 예, 왜냐? 이 부분에 이 화려한 언변과 그다음에 이제 재치 능력, 그다음에 센스, 그다음에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뭐 능력과 피지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살아남았던 것 같은데 물론 뭐 이 질문의 끝은 제 자랑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께서 이렇게 이제 윤시원 공포라디오 바뀐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출연을 하셨는데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진도 씨부터. 이렇게 처음 하는 거잖아요, 공포 라디오. 신선했고요. 좀 재밌었어요. 사연을 이제 직접 한 명 한 명씩 이야기하면서 그 사연에 대해서 토론도 해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카노 씨는? 저는 이제 형님이 원래 하시던 거 단독으로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디스코드나 이제 전화 연결로 해가지고 직접 이렇게 수화기 너머로 이제 음성을 통해서 들었었는데 지금 옆에서 다른 분의 사연을 직접 여기서 들으니까 더 집중도 잘 되고 사연 소개하는 것도 더 이해도 잘 되고 그리고 거기에 궁금했던 것도 이제 사연자분이 일정도 있고 바쁠 수도 있고 뒤에 분 기다리고 있고 이런 압박감 때문에 못 물어봤던 것도 있고 한데 이제 또 진도 형 같은 경우는 또 무속인이고 해서 제가 궁금했던 것도 해결도 되고 또 형님 같은 경우는 경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제가 궁금했던 것도 그 자리에서 미스터리한 게 다 풀리니까 속 시원하고 좀 간지러운 데를 긁어준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윤시원 공포라디오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윤시원의 공포라디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